파마 잘 나왔나?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집 짓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세대나 펜션을 지을 때 요즘 성향이 어떻고 그러한 트렌드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초와 구조 단열, 그래서 기구 단위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기초, 골조, 단열, 그래서 기골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열 정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세요. 근데 단열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나 기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땅을 얼마만큼 팠는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사실상 큰 티가 나지 않고 그냥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초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창문을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예를 들어서 GL이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 레벨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건 땅의 높이를 얘기하고요. 그 밑에 기초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단열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 땅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어떤 기초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이 구조체를 세울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기초가 낮게 되면 우리가 복배근이라고 해서 철근을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철근을 넣었을 때 철근과 이 외부 사이, 이것을 우리가 피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복이 얇게 되면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의 밑단 부분에 보면 시멘트가 좀 깨졌는데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단부도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피복이 얇아지게 돼서 콘크리트가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 녹이 슬게 되겠고, 그 녹은 철근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기초를 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이제 골조가 올라가게 되겠죠. 가장 크게 목조와 콘크리트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목조를 하게 되면 여기에 토대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토대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벽이 올라가는 형태고요.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도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외부에 어떠한 단열재를 넣는 형태가 되는데,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 창문이에요. 창문을 봤을 때 우리가 오래된 주택 혹은 시골의 허름한 주택을 가보면 이 창문 사이에 크랙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크랙은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기단부부터 시작을 해서 구멍이 나 있는 창문 같은데, 이런 크랙 같은 경우는 어떠한 땡기거나 아니면 골조가 비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윗단에 헤드 부분에 어떤 하중이 가해진 것을 버티지 못해서 창문 자체에 어떤 구조에 문제가 됐다면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단부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크랙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이러한 크랙 같은 경우가 이 사이에 습기가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또 얼고 그런 현상을 반복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돌을 깨는 형태처럼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단열은 이미 깨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그 틈 사이로 어떤 창문 옆이나 아니면 벽과 벽 사이에 어떻게 파란 줄, 열 화상 카메라는 차가운 부분은 파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기초, 어떤 이런 골조, 구조, 그리고 이 골조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 이것이 한 가지 세트인데 대부분 단열 정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기초나 그 구조물에 대한 신경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은 집을 지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단열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오히려 열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발코니나 이런 데에 단열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코니 같은 것이 튀어나올 때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열이 끊기기 때문에 이 사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어떤 열교 현상, 이런 것들만 잘 잡으시는데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슬라브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나 이 위에 박공 지붕이 있다 하더라도 지붕에 단열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체 자체상 이렇게 올라가는 콘크리트 부분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이게 마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열교 현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콘크리트 구조물은 단열에 있어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목조주택으로도 많이 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다세대나 펜션 같은 것도 많이 지으시잖아요. 자기 땅이 있게 되면 그것을 수익 창출로, 아니면 노후 자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다세대나 어떤 다가구, 펜션 같은 걸 많이 짓게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거 싸게 지어서 싸게 팔아 넘긴다던가, 싸게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놓거나 수요를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땅값이 5억인데 평당 500만 원에 지어서 100평을 지었다고 하면 그 펜션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평 정도 같은 경우는 6세대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6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1억 6천이라는 어떠한 전세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해서 무피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고급스럽게 지어서 평당 600에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평을 지으면 땅값하고 합치게 되면 한 11억에 다세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동일하게 6세대라고 가정하면 세대당 1억 8천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그 가격이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원룸 형태라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금액 차이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주거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2천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모습을 보면 평당 500짜리와 600짜리의 어떠한 인테리어 자재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게 지어서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구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튼튼하게 되면 20, 30년 된 빌라라도 인테리어만 싹 하면 누수라든가 단열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도 잘 나가고 자산의 가치로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임대 줄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짓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구조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열이 깨짐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쓰는 경우, 누수가 많아지는 경우, 어떤 배수나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임대 놓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액으로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보통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20, 30년 지난 빌라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 빌라들이 구조적으로 정말 잘 지어진 집이라면 조금만 손보면 비싼 가격에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잘못 지어진 집이라면 그것은 정말 임대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개발을 위한 땅 지분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임대료서, 즉 현금의 흐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은 다세대 주택을 만들더라도 예전처럼 싸게 지어서 정말 헐값에 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지어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펜션 하면 그냥 상당히 그냥 허름하게 볼품없게 지어서 빠른 순환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똑같은 펜션을 지어도 1박에 2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주택을 평당 100을 더 줘서 만들면 손님이 한 바퀴만 돌아도 내 소득은 2배에서 2.5배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도 적게 가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제대로 지어놓은 것이 현금 흐름 완성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임대 주는 목적의 건물들도 기골단, 즉 기초와 골조와 단열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혹은 상가주택을 통해서 저층은 상가, 상층은 어떠한 주택의 형태로 만드는 분들도 어떠한 평당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렴하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임대하고, 그것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누렸을 때 나중에 매도도 상당히 높은 가에 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럼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내가 정작 집을 지을 때 실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